부동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당시의 부동산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매 기입 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3년 1월 4일, 14년 1월 17일, 13년 2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당시에 작성된 현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점유관계 미상, 현황상 토목공사 정지작업 중인,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서 확인 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녕하세요. 법무빙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직접 수행한 유치권 깨뜨리기 사례 중에서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업자의 유치권을 깨뜨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사건에서 이미 유치권을 인정한 선행, 인도명령, 도난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유치권 깨뜨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이 깨뜨려진 좀 특별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공장 부지를 조성 중인 임야 2331평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 평택지원에서 의뢰인이 최초 감정가 13억 8천만 원인 것을 5차 기일에 4억 8천6백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그 임야에는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 채권 1억 8천만 원에 기여서 A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서 유치권자 A를 상대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토지 인도 및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특이하게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한 주요 쟁점들이 거의 그대로 판결 이유로 인용되어서 판단되기 때문에 따로 저희 쪽의 주장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판결 이유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한 주장 내용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사실이 없어서 유치권에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치권자 A는 2012년 5월 2일 공사가 완공된 때부터 현재까지 중단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건축주를 상대로 하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서 공사대금 채권이 1억 8천만 원이고 A의 유치권 점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의뢰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명령 사건에서도 A의 유치권 점유를 전제로 하는 인도명령이 기각된 사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건조당권자가 유치권자 A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애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유치권자 A가 공사 완공 무렵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기각 판결이 선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치권 점유는 적법하다면서 또 반소를 제기해서 유치권 확인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행 판결에서 유치권이 인정됐다면 선행 판결의 어떤 증명력이나 기판력 등이 문제되어서 유치권을 깨뜨리기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민사재판이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설세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선행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치권자 A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일이 2012년 12월 26일인데 공사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2년 6월 14일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조정 절차에서 유치권자 A의 유치권 존재를 전제로 한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함께 언급된 것일 뿐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 비추어 소송 중에 유치권 전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그 같은 조항이 삽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경매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작성되는 부동산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당시의 부동산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할 것인데, 이 사건 경매 기입 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3년 1월 4일, 14년 1월 17일, 13년 2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당시에 작성된 현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점유관계 미상, 현황상 토목공사 정지작업 중인, 점유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서 확인 불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임대관계 미상인 본건은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부지 조성 중인 지역이지만 공장 건설 승인 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탐문조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여기에 이주권 관련 기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 법원은 담당자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할 당시에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경매 개시를 전후하여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는 점유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첨부된 사진에서도 공사와 관련된 기계 또는 이주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 내지 사람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이주권자 A는 경매 기입 등기일인 2012년 12월 26일 이후인 13년 3월 12일에 비로소 이주권 신고를 하고, 그 신고 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2013년 2월 26일 경비업체인 캡소와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이곳은 A가 이주권 집행 중입니다. 허락 없이 출입 또는 시설물 파손 시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을 뿐이다. 라고 봤습니다. 결국 이주권자 A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것이 되므로 낙찰자인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낙찰자인 의뢰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 손해배상으로서 법원이 감정한 임대료는 월 150여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이주권자의 점유를 인정한 선행 판결이 있어도 이주권자의 점유 여부에 대해서 이게 핵심 쟁점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쟁점에 부수적으로 판단된 데 불과하다면 선행 판결의 정명력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권이 인정된 선행 판결이 있다고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이주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이주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야 하고, 그러한 점유를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집행관이 현황 조사할 당시나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할 당시에 현장에 점유하면서 이주권 점유자임을 스스로 밝혀가지고 그것이 현황 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권을 상실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